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횡령죄였습니다. 제가 법인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전에 집을 구매할 때 법인의 돈을 빌려 보탰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맹세코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빌린 돈도 앞으로 조율해서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속 대표님뿐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빌리고 갚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횡령이라는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 필요한 개념과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지급금의 가는 임시, 지급은 현금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법인에서 현금이 쓰긴 쓰여졌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는 돈을 가지급금으로 얘기하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급금이 생겨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대표님이 빌리신 법인의 자금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혐의로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죠. 대표님이 빌린 돈이 왜 출처를 모르는 돈이 되었을까요? 이번 주도 아주 무시무시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비대표입니다. 저는 최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알아보니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문입니다. 저는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없는 상여금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게다가 소득세까지. 금액이 너무 커서 당황스럽습니다. 김미화 세무사님, 저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세금 폭탄을 받으신 것 같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받지도 않는 상여금의 소득세라니. 이런 상황은 사연 속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가지급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경비할 영수증이 없어요. 미처 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혹은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둬서 없어졌나 봅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서 누가 썼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법인은 돈을 쓰고 영수증을 안 챙기면 그게 다 가지급금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가지급금이 대표님 개인이 책임이 되나요? 네, 가지급금은 경비 처리로 수정할 때 그 돈을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급금이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되면 사연 속의 대표님처럼 세금 폭탄을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잘못된 가지급금에 대한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월급 개념은커녕 이 돈 저 돈 구분 없이 지출하고 나니 영수증 처리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전까지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최근에는 은행 거래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 사채까지 벌리게 되자 이자 나간 것도 체크가 안 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니 잉여금과 엄청난 가지급금이 남아있네요. 이제부터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래전부터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연자처럼 법인 돈, 개인 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사채도 끌어다가 직원의 급여를 메꾸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법인 사업자에 빌려온 돈을 가수금이나 채무로 표시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